모터로 광도 온도 조절 어려우면 차광제를 도포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본이 실도 온도보다 2도 높아질 때를 우리가 적기로 보고 있다. 근데 이거는 실제는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가 더 뭐라고 본격적으로 할 때는 입과 공기 온도가 같아지면은 그때는 도포제를 뿌리거나 해야 되거든요.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차광제는 뭐 일단은 바람이 적은 날 뿌려야 되겠죠. 비 오는 날 뿌리면 안 되고 날려가니까 맑은 날 뿌려야 되고 그래 잘 퍼져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흐린 날 뿌리면 건조 속도 느려갖고 도막이 얇아지는 문제가 있다. 하여튼 우리가 비 오고 흐린 날은 페인트 칠 안 하잖아요 집에는. 네. 맑은 날 하죠. 똑같은 거 이거는. 보관 도포 작업이 위험하고 차가지 비싸로 섭취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볼게요. 전원 분무기 노즐 이용한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해서 보이죠? 페인트 칠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저희 지도 교수님 온실에서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지금 뿌리고 있어요. 이렇게 뿌리고 있고 밖에서 아니 보이면 될까요? 하면 돼요? 아몰 정도 뿌려야 돼요. 예. 도포전 도포가 돼 있고요. 도포 훨씬 벌써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 보이죠? 눈이 안 부시죠? 도포한 곳하고 도포하지 않은 곳하고 보게 되면 그림자가 벌써 훨씬 눈에 봐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아까 그러면 그 몇 대면서 섞는다는 게 물이랑 섞는 거예요? 물하고 섞죠. 괜히 지금 물하고 이게 수화제예요. 왜냐면 유화됐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생각해야 되니까 요즘 그래서 초크를 갖다가 녹말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녹말로. 이거 보면은 칠한 거와 칠하지 않은 거 보이죠? 어때요? 훨씬 차이나요. 하얗죠. 얘는 하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중해 가면은 온실 자체가 페인트 안 칠해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비닐 자체가 안에 알루미늄 가루 들어가고 하얘요. 알루미늄 가루 들어가서 하얗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0.01호짜리 쓰잖아요. 0.01 쓰잖아요. 그냥 0.1짜리 써요. 네, 두꺼운 걸 써요. 그리고 거기 왜 그러냐? 결로가 안 생겨요 일단. 덮어놓고 나면 어때요? 결로가 안 생기니까 비닐을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습도가 너무 낮으니까. 그리고 두꺼우면 좋은 게 광이 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쓰는데 보면 그렇게 하얘요 걔는. 그래서 우리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얗고 볼 수가 있고 투명하고 하얗고 볼 수가 있고 보면 이제 도포 제거 방법은 원래 비 오면 떨어져 나가고요. 약을 뿌리면 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손으로 닦아줘야 돼요. 어렵더라. 충분히 지금 칠하는데 칠하지 않는데 안에가 보이고 안 보이죠? 보이고 안 보이고. 그래서 노르웨이 세이버 같은 경우는 보면은 노르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1대3, 1대6, 1대9가 있는데 뭐 33%, 31%, 12% 처방된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1대3이나 1대6을 써요. 너무 낮아요. 11%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리고 처방기에서 이제 주요용의 레드 마덴크로라는 제품인데 레드 스토리라는 게 전체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 레드 히트는 가시광선 중에서 열선인 적외선과 근적외선을 많이 차단시키는 것 같아요. 레드 퓨즈라고 해서는 이거는 보통 이제 산란광을 만들기도 하지만 특수한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꽃이라든가 화택을 좋게 하려고 쓰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비싸죠. 뒤로 갈수록 비싸지겠죠. 여름에 저 레드 히트 쓰는 농가들도 많아요. 있죠, 대형 농가들. 그리고 약간 불소필름 온실에서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불소필름 많이 쓰는데 저는 불소를 권장하지 않아요. 그냥 유리 쓰라고요. 비용이 같으면. 같으니까 다. 왜냐면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별히 따라갈 필요 없고 제일 많이 쓰는 범용 제품 쓰는 게 가장 부담하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은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대한 제품도 아니고 옛날에 썼으면은 좋으면 다 들고 갈 텐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굳이 불소를 쓰는 나라가 없어가지고 대성에서 나온 것들도 있죠. 대성에서 이것도 있고 대성은 저걸로 유명하죠. 페로산 같은 거. 대성이 더 나오고 있고. P3. 예. 근데 인공과 관련해서는 이제 볼게요. 저희가 인공광을 쓰고 있는데 인공광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인공광 이건 뭘까요? HP. 고항 등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강용이 있고 일량 조절용이 있는데 일장 조절용은 우리가 전조 재배라고 하죠. 이거는 꽃에서 사용돼요. 이건 광학, 이건 에너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강으로 쓰려고 하면 뭘 봐야 될까요? 와트만 보면 돼요. 몇 와트 썼는지 전기를. 우리 에너지 보조구에서 내가 700kW면은 700kW 초면은 뭐예요? 초당 700kW의 전기가 이 온실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죠. 700kW만 보면 되는 거고 보강은 일장 개념이라 그래서
뭐 지금 뭐 식물 공장에서도 인공광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식물권은 인공광 사용하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인공광을 쓰는 전기가 많이 들어갈까요? 냉각 비용이 더 들까요? 냉각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등보다 냉각하는 데 쓰는 에너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장점은 일상의 부족에서 뭐 이렇게 조화가 좋다고 하는데 요새는 뭐 단점들이 있겠죠. 저는 이렇게 아주 좋은 온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칩고를 6.5m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 좋은 거 2장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보일러 잡치고 나서 포구까지 달아놓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은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러면 유리 온실 해야 돼요. 비닐 온실은 말도 안 돼. 왜냐면은 유리와 비닐만 갖고 광투가 10% 차이 나는데 보강으로 10%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럼 차라리 유리로 만들지. 유리 타는데 10억 들어가 7억에서 10억 들어가는데 만약에 뭐 조금 더 못했으면 유리로 지었을 텐데 굳이 유리로 해놓으면은 30년간 광이 다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보강등 설치하면은 저희 교수님 모실인데 보게 되면은 세력이 다 차이가 많이 나요. 3월 19일 딱 보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 1,000만 원이면은 3,000원짜리 킬로그램 3,000원이면 지금은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3,000원으로 따져볼게요. 몇 톤 더 따야 돼요? 한 4톤은 더 따야 되겠죠. 전기요금만 갖고 3.4톤으로 따야 되는데 문제는 감가상각가 있으니까 얼마 더 따야 돼요? 한 10톤은 더 따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같이 5천 원, 6천 원이 어때요? 그럼 할만하죠 그때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는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올라서 근데 에너지 가격보다 지금 과일 가격이 훨씬 더 올랐으니 이때는 지금 해볼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칩고가 6.5m가 돼야 돼요. 그래야 완벽해요. 6m 돼도 불안해요. 왜냐면 6m가 되면은 이게 1에서 1.5m를 띄워야 되는데 식물이 이게 자세가 안 나온다고 하나요? 광 받아들일 수 있는 수광태세가 나빠지거든요. 이 등에서 거리를 유지를 해서 만약에 칩고 6m짜리 온실만 해도 등 달아놓고 밑에다 식물체라면 이게 최소 1m 이상 띄워야 되니까 여기 떨어지게 되면은 수광태세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각도되는 거. 아니 이파리 주장이 줄어들죠. 아. 내가 잎을 그러니까 높을수록 이파리를 예를 들어서 내가 11장으로 찢었는데 이거 딱 녹음으로써 이파리 두 장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 광에 의한 보강에 의한 효과도 있겠지만 야 수확해서 떨어지는 것들은 또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CO2는 보강할 때는 꼭 CO2도 같이 들어가는데 보강은 CO2시 반응이 안 돼요. 뭐냐면 CO2가 먼저거든요. 보강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겉에 좋은 거 넣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난방식으로. 그다음에 저거 뭐야? 포고 달아놓고 그리고 CO2 달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보강돼. 보강등은 제일 마지막. 왜냐? 제일 비싸고. 그러니까 비싼 정도가 아니라 설비만 비싸면 상관없는데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이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과일 가격이 이 정도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경제성이 굉장히 있을 걸로 보이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민원에 대한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거 법방면. 현재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볼게요. 10제곱미터당 60에서 1000W예요. 아까 1000제곱미터라고 했죠. 네. 그럼 얼마예요? 그렇죠. 600에서 1000kW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200마이크로몰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파로 100W 정도 되죠.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 뭐 2시간 정도 200W면 얼마예요? 볼게요. 100W예요. 100W에서 다 광이 아니죠. 그러면 100W가 이렇게 100W를 쳐요. 100W에서 100W예요. 그러면은 1시간 100W가 1초면은 100줄이고 60초면 6000줄이에요. 60초면 6000줄이죠. 그다음에 맞나? 6000줄이죠. 다시 이거를 36,000줄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줄로 치면은 얼마 더 넣어요? 36줄이 더 나오는 거죠. 2시간 하면은 72줄이에요. 3시간이면은 100줄이고 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 별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광 10%더 들어오게 돼요. 예, 그렇죠. 초당 100W 100W죠, 예. 그러면 1시간이 3,600초
3만 그랬죠. 제곱미터니까 300 그러니까 100 와트면은 3,600이잖아요. 네. 여기다 공이 2개 붙으니까 3만 이게 되고 2개가 사라지니까 36 줄 센티미터가 되죠. 예. 오케이. 그러면은 1시간에 36이니까 2시간에 72줄. 예? 3시간 하면 100줄이에요. 보통 2시간 보강한다고 하면은 예. 3시간에 100줄인데 그래도 우리가 온실의 구조를 잘 만들어서 광이 잘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예. 이거 모든 거는 이제 돈으로 얘기해야지. 아, 보강도 좋다. 아, 좋아.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과연 좋은 것인가?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인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30억짜리, 35억짜리 온실 보면 보강도 안 들어갔는데 30억이 35억이거든요. 그러면은 평당 150kg는 따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들따도 돼요. 평당 같은 경우 150kg 따야 내가 그 20년 동안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내가 먹고서 빚을 갚아요. 근데 만약에 한 15억짜리를 내가 짓게 되면은 한 100kg에서 한 120kg도 나고 100kg만 따도 자본 뭐죠? 융자가 대출이가 뭐죠? 상환이 가능해요. 내가 10억 대출 받잖아요. 한 80kg만 따도 충분해요. 내가 먹고 살고 여유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이제 좋은 온실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대신 10억짜리 온실은 뭐가 있느냐? 출퇴근 시간이 좀 길어지는. 그러니까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해야 된다는 거고 36억짜리는 내가 늦게 출근해 외국인들 일할 때 나와서 외국인 일 끝나면 집에 가면 되는데 내가 이제 10억짜리 온실은 신경 쓸 게 많아요. 먼저 아침에 가서 딱 환기도 시킬 거 준비하고 외국인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왜냐면 완전 자동화가 안 되거든요. 위험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싼 온실이라고 나쁘진 않다 그냥. 내가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그러면은 토마토의 경우는 하루에 이제 800줄 이상 광량을 공급하는데 작물 유지에 100줄, 화방당 100줄이 필요한데 800줄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800줄이라는 것도요 온도를 낮췄을 때 800줄이에요. 온도를 막 20도씩 놔버리면은 1600줄이 필요해요. 800줄이라면 최소의 줄이에요. 내가 800줄이 겨울철에 600에서 800줄 많이 들어오면 900줄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개 속도를 토마토의 경우에는 겨울철에 한 열흘에서 12일 정도의 열흘 정도? 11일 정도의 하나방이 전개 속도를 맞춰요. 그러니까 3, 4월 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나방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선계 속도를 느리게 되죠. 그러니까 보면은 따져만 맞죠. 10일에 하나방이라는 얘기는 저기 800줄에서는 결과 전환시켜 보면은 그 20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방으로 계산하면은 결국은 칼로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질로 따지면 거의 1,500에 가까워져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하루에 적산 1,800줄만 되고 이유를 고려하여 보관줄 몇 잔 더. 나대기는 16시간 설정하고 토마토는 야간 6시간 이상 돼야 된다. 6시간 안 되면은 생리장애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2시간밖에 보관 못해요. 아니 3시간. 그다음 인공광이 조사하면 연속광이 있고 단속광이 있는데 사이클링 라이트가 있는데 연속은 계속하는 거고 단속은 중간에 껐다켰다는 건데 연속광으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새로 나온 자료들에 이게 아직 고정화되진 않았는데 지금 일부 나온 자료들에 의하면은 오전에 연속광이 낫대요 저녁보다는. 왜냐면 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식물들이 오후 광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3시 정도 되면은 식물들이 잠을 잘 준비를 한대요. 식물 잠을 준비를 해서 광합성 속도를 늦추고 기공을 닫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보강등을 하려고 하면은 저녁 때 하는 것보다는 오전에 일찍 잠을 깨우는 게 낫다. 잠을 늦게 주지 말고 차라리 일찍 깨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 600W짜리 사용하고 있고요. 높여 낮아 5m밖에 안 돼서 보통 1000W를 사용하는데 1800일 때 하고 보통 우리가 보통 1600, 1800에 하고요. 흐린 날에는 5월에도 할 수가 있는데 이 고압마트도 이러고 제일 싼 거 설치하신 거고 이렇게. 이건 전조등이고요. 전조등은 그 오실에서 뭐 지금 새도 저희 현장에 가보면은 한 동에 20kW를 보강등을 달았고요. 20kW가 무슨 보강이에요? 전조지. 근데 돈 많이 들었더라고요. 5동에 4천만 원 들었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제가 작업등으로 쓰라고. 네. 왜냐면 외국인들 4시 반, 5시면 일 못하거든요, 겨울에. 그러면은 그거 키면 6시까지 일하니까. 작업도 그런 가능한데 보강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마트센터 보여줬거든요. 미동도 안 해요.
뭐 이동하더라도 이사마트, 야 이사마트면은 그냥 오차범이다. 어? 왜냐면 한 걸음만 여기서 여기 있는 거랑 한 걸음 옮겨도 몇 아트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광원은 우리가 파장은 20년에 필요한 파장이 되고 광도 열 발생량이고요. 열 발생량은 LED 등하고 나트륨 등하고 비교했을 때 LED 등은 700kW를 전기를 쓰고요. 고압노트는 1000kW를 쓰거든요. 그 이유가 그 파의 비율이 LED가 높기 때문에 이제 보통 쓰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직까지 제가 국내 사례는 못 봤는데 LED 등이 광량이 많은데 열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뚱뚱해지게 나온 거. 예, 고압노트 등은 온도와 열이 같이 나오니까 같은 비율로 나오니까 대략 생장 속도가 맞는데 그 겨울철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뚱뚱해진다고 하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국내에서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거 본 적은 없어서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한데 근데 유럽에 네덜란드에 한정된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다. 보통 우리가 제곱미터당 100W가 필요하다. 제곱미터당 엄청나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열과 온도도 같이 해야 되고요. 광원이 높인데 우리가 광원수는 광원의 광도가 낮을수록 많이 작물과 광원의 거리가 멀수록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작물하고 광원 거리가 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와트수가 떨어지겠죠. 네. 제곱의 비례 떨어져요. 제곱의 반비례. 그러니까 1m보다 2m가 2배가 낮은 게 아니라 뭐 2배가 아니라 곱하기 제곱으로 2에서 4로 가면 어떨까요? 4m 4배로 줄어든 게 아니라 8배로 들어가요. 우리가 보통 고압 나트륨 등 같은 경우는 1.5m를 떨어뜨리려 가잖아요. 최소. 1m에서 1.5m거든요. 1m를 했는데 생장점에 문제 생기면 1.5m를 벌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칩고 5m짜리 온실에서 1.5m를 잡아버리면은 남는 무게 3.5m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이 있다. 거기 또 칩고 1.5m라고 해서 이 커튼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튼 30cm 띄우고 나면은 또 그렇죠. 4.7m에서 여기다 1.5m를 띄우게 되면은 우리가 트러스 밑에다 설치하니까 그래서 보건 설치할 때 주의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작물체에서 평균 조도 평균하고 속도를 쭉 해서 하는데요. 예. 그다음에 밝기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룩스는 밝기잖아요. 그래서 파를 기준으로 잡고요. 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 마이크로몰 정도가 우리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압 마트를 등 헥타르만큼 일반적이며 LED는 증가하고 있는데 LED는 비싸도 너무 비싸요. LED로 안 하고 일반 고압 마트로 하면은 1헥타 하는데 한 5억 6억? 근데 LED로 하면은 10억 들어가요. 등 하나가 LED 가격이 1000W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1000개 달면 얼마일 거 말이에요. 1000개 달면 600개 달면은 100만 원씩 했을 때 6억이죠 등가만. 승합하고 전기공사하면 얼마예요? 거의 10억 나오고. 그다음에 주로 요새 인터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인터라이팅은 LED 사용하는데 지금 인터라이트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가끔가다 유튜브에 누가 인터라이팅 하는 게 나와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인터라이팅을 해서 광합성을 할 정도 되면은 광도가 세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입이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방송에서 유튜브로 나오는 것들은 광이 되게 약한 방송들이 봐요. 안 탔다고. 고압 나트륨도 메탈 헬라이트 고압 나트륨은 태양광하고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압 나트륨 등하고 LED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하이브리드로. 왜냐면 그게 두 개 써야 예. LED는 특정 광만 나오잖아요. 특정 파장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압 나트륨은 여러 파장이 같이 나오고 또 하나가 열도 나오고 그래서 쓰고 있고요. 열이 많이 발생하고 메탈 헬라이트 그다음에 형광도 있고 이거는 안 쓰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LED는 이제 최고 쓰였는데 보통 뭐 너무 비싸다는 거 하나에 100만 원 정도 한다고 1000kW짜리가 예, 굉장히 비싸다 등이. 요거는 LED 장점은 이제 근거리 조사 가능하고 열이 들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식물체랑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고가라는 거. 지금 그다음에 수명 시간이 LED가 제일 길죠. 근데 LED가 기는데 문제가 등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안전기가 나가요. 예, 안전기가 등은 안 나가는데. 왜냐면 온실은 뜨겁고 습하고 전기 제품이 있기가 굉장히 안 좋은 구역이에요.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더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요. 온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물방울도 물도 떨어지지
습도는 높지, 청소한다고 문 닫으면 온도 올라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렇고 보통 우리가 뭐 보안 같은 등이 있고, 헬스장이라는 등이 있고, 강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효율은 가장 높고요, 예전 높고, 또 우리가 보안 같은 등은 두 개를 쓰죠. 이것들은 거의 쓰지 않고요. 인터라이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책에서 잘라온 거예요. 외국 그 네덜란드 잡지책에 이런 책인데 이거 인터라이팅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요. 뭐 중간에 섞어놓죠.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광해. 위에도 아래쪽에 광을 충분히 줄 수 있어요.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작업을 방해해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중간에 장치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통 우리가 설치는 물에 트러스에다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4m에 2m 간격 설치하죠. 보통 1000개 달라고 하면 이렇게 달아야 돼요. 더 많이 못 달아요. 그리고 한번 키면은 모든 등은 스위치는 그래요. 한번 킨 상태로 계속 가야지 껐다 켰다 하면은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보강등이 켜진 상태는 실명도 없더라도 차가운 커튼을 닫아야 된다고 하는데 볼게요. 제가 이게 그 등이 빠졌네. 제가 카톡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강등 설치했는데 하늘이 붉어요. 몇 킬로 바깥에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도시에서 했으면 아마 도시 등교였으면 아마 민원을 여기. 엄청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참 멋있어요 근데 네. 오로라 보는 것 같아요. 하늘이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한 3km 떨어 제가 운동하는 데거든요. 우두집합에 여기 걸어서 가면은 거기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흐린 날인데 흐린 날이니까 어때요 하늘이? 이게 산란대가 이렇게 위에서 굴절돼 있고 막 붉은데 이렇게 막 있어요. 엄청 북극의 오로라가 저렇지 않았을까 나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제 이 설비 관리에서 그다음에 금액 관리에서 양액 지역이랑 연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강등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100줄의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네. 100줄 들어갔다는 거는 물이 100줄만큼 증발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이제 하우스 한번 돌고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단체 카톡방 만들어서 저 초대하세요. 근데 넣어드릴게요. 맞춰 바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내가 이거를 그대로 해갖고 올려드리고 오늘 강의 내용은 그죠? 저기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하시고 혹시 주변에